큰바위 얼굴이잖아요. 큰바위 얼굴 딱 있으면 얼굴이 정말 요만하다. 얼마나 좋겠어. 우리 배경으로. 우린 백그라운드. 자, 이미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울산저널TV에서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네, 김 대표님 모시고 저희 이렇게 같이 합동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김정화 대표가 또 떡도 나오고 뭐 이런. 근데 상당히 진짜 감각이 있어요. 우리 아무도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전혀 못했지. 그냥 다 켰어요. 울산 방송 거기가 쟤는 시장 바로 그 역전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 대고 딱 보니까 있길래 바로 사왔지. 그게 감각이죠. 우린 그저 뭐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뭐 입어라, 입고 앉아 있어라, 그럼 앉아 있고. 교수들은 쓸 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요. 학생들 덕분에 사는 거죠. 그나저나 이제 학생이 없어서 이거 심각하죠. 근데 학교는 그 사이에 2배 이상 늘어가지고 400개가 넘어. 대학교가요? 그럼요. 대학교가 400개. 전문대까지. 정대까지. 400개라니까? 울산이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은 인구 110만인데 종합대 하나밖에 없고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 3개 정도 있잖아요. 서울 주변에 충청북도니 뭐 이런 데 가봐요. 인구 20만의 도시에 대학이 4개씩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울산은 그 바람이 지금 천천히 늦게 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대응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는 거지. 딴 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막 자구책을 막 학과 이름도 뭐 별별 희한한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울산대는 그걸로 먹고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우리 후배 교수들 명함 받으면 그때마다 학과 이름이 달라. 그죠? 학과 이름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왜 학과 이름이 또 바뀌었니? 그러면 아니 학교에서 바꾸라는데 바꿔야죠. 뭐 그러는 거예요. 이웃 경주만 해도 그래요. 경주 포항만 해도. 학과 이름 바꾼다고 좋아지느냐? 그건 아닌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일단 학생들이 보기에 뭔가 미래가 보일 것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게 그 학원 선생님이나 현장 교사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냉혹하게 판단해가지고 얘한테 정말 갈만한 데인가 이거 아주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대학이 그걸 몰라서 그래. 교수들이 스스로 그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몇 갈래로 더 개발해 나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교수들이 시당 안 하고 이미 익숙해진 방식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제목을 아무리 바꾸면 뭐 하겠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으면 똑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합치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 맞물리지 않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계속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남구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나 한 적이 있거든요. 울산의 인구와 뭐 인구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강연자가 2명인데 울산 사람 아니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모종린 교수라고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골목 상권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강연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방에 대한 특히 울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서울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듣고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한 두세 개 하고 그분은 서울로 가고 우리는 뒤풀이하러 가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울산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제일 울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내게 할 수 있을까? 모종린 교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으로 이제 또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방을 모르는 사람을 지방위원회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야 이분은 이게 서울에 있는 유명대 교수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그런 것 같아. 울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일 텐데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에서 사람을 불러. 아무래도. 대학을 서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 울산 몰라. 그렇죠. 여기 울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할 텐데. 이게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우리 말이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올라간다. 그럼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려간다. 그럼 부산이든 인천이든 울산이든 아무리 지방이 큰 도시라 할지라도 내려간다 그럼 지방이야. 맞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안 물어볼 거.
서울로 올라가 거기서 내려온다고. 평양에서 네. 거기서 내려온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근데 평양도 똑같을걸요? 평양 간다 하는 건 올라간다는 거고 평양에서 나온다 하는 건 내려간다는 말을 쓸 거예요. 우리 그만큼 어릴 때도 중심이 확고한 거죠. 옛날에도 한양 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 어차피 다 그것도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근데 운전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가면 지구가 둥글어서 뭐 이상하게 서울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을 가는 느낌이야. 운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내리막길. 약간 내리막 느낌이야.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내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니면서 학예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박물관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으로 올라오면 누가 대접을 안 해줘요. 저녁을 사준다든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업무만 보고 말아요. 근데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사람이 경주박물관으로 오거나 광주박물관으로 오면 다 그날 저녁은 회식이야. 저희 다 손잡고 서울 가요. 손잡고 서울 그래서 가요. 우리. 난 안 가. 아주 묘해요. 그게 묘한 아니 의식이에요. 그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와서 내가 바빠서 못 나간다 그러면 무지하게 서울에. 그 먹여야죠. 내가 서울 가갖고 야 보자 그러면 나 오늘 약속 있어 안 돼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한다고. 맞아, 그거 항상 그런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네요. 서울은 당연히 바쁘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울산까지 왔는데 뭐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 아니, 심지어 이래요. 나 경주가. 그럼 내 울산인데 경주까지 가야 돼. 그래서 너 뭐 고래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이제 바로 셔틀. 셔틀 노릇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뭐 거기서 야 너 마포 곱창 먹을래?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마중도 안 나오고 차 한 잔 얻어 먹어도 그것만 해도 큰 거야. 맞아요. 진짜 요즘 KTX 공전선을 끊어버려야겠다. 비행기 타면 50분이고 진짜 그렇게 막 그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딱 박혀 있어. 그 몸에 네, 박여 네. 있죠. 울산은 울산 사람들 그대로, 서울은 또 서울 그대로. 물론 이제 환경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또 사람들이. 당연한 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학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제자들한테 너희들 울산을 근거로 활동할 거면 울산대에 대학원 와서 석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울산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굳이 서울 가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대학 가서 대학원 맞춰서 서울에서 직장 못 잡고 울산 오면 누가 더 유리하겠니? 울산대 마친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금방 못 알아듣고 굳이 뭐 그러면 서울 못 가면 부산대라도 갈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 뭐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서 심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울산 애가 없어. 그러면 울산에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예 사람이 그러니까 없나? 울산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서 울산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 뭐 공무원들의 의식도 그렇고 지역 교수, 대학 교수 의식도 그렇고 학생들의 의식도 그렇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런 데 가서 공부해 와야지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해요. 그렇죠. 스스로가 또 어떻게 보면 울산에 있는 학교를 나오면 조금 그 커리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런 옛날에 아닌데. 보면 왜 동아대학교나 이런 학교가 있고 울산에 울산대학교가 있고 이러면 지금 입결이 울산대학교가 높은 과들이 많다고 훨씬 높지. 네, 훨씬 많은데 근데 울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렇지가 않은 그치.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부산 대구의 국립대가 아니면 울산대보다 높은 대학이 사실상 없어요. 울산대가 가장 합격 커트라인이 높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좋은 애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걔네들을 잘 키워 나가면 울산의 인력 부분에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 지금까지.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책임도 큰 것 같아요. 뭐 그죠? 울산대학이 이렇게 반성해야지. 종합적인 뭐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울산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학교를 조직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 같다. 또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철학과 같은 거 죽이고 맞아요. 사학과 같은 거 죽이고 뭐 이렇게 돈 안 되는 거 죽이고 시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으로서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죠. 갑질하고는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없으니까 약간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해도 어쩔 수 없어.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울산이 지금 위기인 게 울산이 근대 산업화의 메카였잖아요. 그 스스로 메카라 생각하고 실제 메카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의 60 내지 70%에 해당되는 생산품이 울산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도시를 꼽아라 그러면 딱 울산이야. 그 외에는 그쵸.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의 시대는 저물었잖아요. 제조업이 여전히 유지되겠지만 당장 자동차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조업의 초기 부품류들은 다 사라졌거든. IT 제품들이 통째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회의 큰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교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면서 울산 자체로 보면 가장 후진적이야. 뭐 그렇죠. 뭐 문화랄지 네. 예술이랄지 그다음에 뭐 정치 행정 가장 후진적인 도시 중에 하나거든. 맞아요. 예. 너무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 있고 네. 그 울산시 전체가 아까 울산 대학교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독재 수준으로 정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 해도 이게 잘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만 해도 어차피 요만큼만 해도 니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살아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아니 그래서 사는 거야. 내가 최근에 차를 이제 몇 년 안 가지고 있다가 경차를 하나 사면서 놀란 게 나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할 것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차를 샀는데 보니까 이게 딴 차들 중에 뭐 전기차도 있고 뭐 수소차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도 돼. 난 자율주행이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 그 한 10년 사이에 주류가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이 테슬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게 제네랄 모터스,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만 알았잖아요. 근데 교수도 이렇게 후진적이야. 완전히 내가 세상이 바뀌는 걸 몰랐다니까. 전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말 하려고 했던 게 뭐 수소차다, 뭐 전기차다, 뭐 이런 거 막 바꾸고 싶고 막 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 지금. 제가 테슬라 주주였습니다. 언제 팔았어요? 좀 오래전에. 땡겼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내려.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이 됐길래 팔았죠. 그래도 뭐 본전치기 그리고 했으니까. 한 세월이 흘러서 한 10배 이상 올라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표 뒀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사면 내립니다. 팔면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주세요. 얼른 좀 김 교수님이 사실라고 중간에 인터셉트 팍 해가지고. 제가 팔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머리가 좋으시더라고. 땅을 팔 때는 우리도 좀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절대 해낼 능력은 없겠지만 이만한 땅을 팔잖아요. 그럼 모서리에 그러니까 미국은 거릴 때 블록 단위로 막 사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모서리에 요만한 그 바둑판만한 땅을 자기 거로 남겨놔. 나머지는 다 팔아. 네. 10년 지나면 개발이 돼서 엄청 좋아지잖아. 자기 땅이 자기가 한 블록 판 거보다 더 비싸죠. 그리고 거기다 작은 샵을 하나 내.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요. 돈 버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늘 꽂을 땅도 없어요. 그냥 저도 없어요. 연구실도 이제 없으시고. 왜 갑자기 왜요? 연구? 아니 너무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런 현명함이 없어요. 테슬라 주식당은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근데 사면 뭐해 저렇게 본전치기야. 아니 그래 본전치기라도 했으니까. 그건 본전치기가 아니지. 가지고 있던 기간을 생각하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 인하가 됐으니까 손해 본 거지. 나처럼 그냥 정기 예금만 하고 사. 네, 정기금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0만 땅을 원씩. 못 사. 땅을 못 사. 나안 샀대 안 샀대. 원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그 인구가 이제 하여튼 제일 많았을 때보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 20, 30대 청년 인구는 몇 프로 정도 줄었을까요? 30%. 나는 50% 이상 줄었다고 보는. 역시 성 대표. 35%. 두 분이 거의 근사치 30% 약간 넘는 모양이더라고요. 30에 35% 사이구나. 3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퇴직하고 5, 8년 개띠 이런 분들이 네.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귀향. 거죠. 멍멍멍 하면서 내려오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진짜 왜곡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이제 50%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까 이제 대학이나 이런 것도 울산에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그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0대가 많이 밖으로 갈 거고 30대가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울산 노점 도시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정되니까 다른 곳으로 다 이렇게 부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50% 이상이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니, 하고. 울산시하고 정치, 뭐 행정 이런 게 문제지 젊은 사람들 탓할 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건 아니죠.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울산에서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내려오면 아우 후져.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야 그러겠죠. 서울만큼 인프라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최소한의 젊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울산의 어른들이나 뭐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뒷받침을 못한 거지. 뒷받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왜냐면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자동차. 뭐 이런 아주 거대 기업이 여기 있으니까 한때 울산에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네, 물고 다닌다. 다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방어진이. 방어진 가면. 방어진도 그랬고 옛날에. 근데 실제 이제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고잖아요. 아마 지금도 최고일 거예요. 지금도 높죠. 방어진이 왜 방어진인지 아시는 분? 방어가 많이 방어? 있다고. 방어 많이. 방어가 많이 나서 방어가 많이 그런 건 나서. 아니겠지. 근데 그게 맞대요. 그것도 맞고 그래서 방어진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만으로 돼서 방어 옛날에 기질이 그렇게 구축하고 뭐 그래서 방어진이란 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방어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얘기야. 맞대요. 방어는 지금 온난화가 돼서 방어가 지금 강릉 주문진 그쪽 앞까지 잡히는데 원래는 제주도 근해 모슬포 근해만 주로 잡혔잖아요. 대방어. 그게 방어진 자체는 여기가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네.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쵸. 아까 그것도 군사 맞는 도시. 얘기죠. 그러니까 병영성 네. 병영이 있다. 구영리 그게 옛 병영이 있던 자리 이 뜻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잘 모르니까 9구자에도 꽃뿌리 영자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병영이 거기 있다가 지금의 병영성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울산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남목은 목장이었잖아요. 몽골군이 고려를 항복시키고 나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전국 주요 지역에다가 목장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 울산이 좋아서 남목에다가 거대한 목장을 말 키우는 어, 장소. 말 키우는 장소. 목장을 만들었고 제주도에도 만들었는데 목장으로 남은 건 제주도만 남고 네. 남목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서서히 쇠퇴했는데 임진왜란 때도 그 군사용 말을 거기서 키웠어요. 맞아 이전 들은 것 같아요. 울산에서 말을 많이 키웠다고. 응. 근데 울산이 뜬금없이 말을 내가 남목 그렇게 마성 생각했는데. 아니야. 예, 예. 저는 화가 나는 게 자, 울산 저널 TV에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김 대표님 모시고 저희 이렇게 같이 합동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저희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모릅니다. 아니,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시작. 아니 그 말이 입에 전혀 있지를 않아. 그러네. 죄송. 이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옷? 대? 9. 알. 네, 만간부 해주세요. 잠깐. 이렇게. 그게 네, 이렇게. 아. 네, 만간부. 많은 관심과 부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만들어야 돼. 그쵸. 아 이렇게 이래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